묘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두 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두 스푼의 아나운서 김민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우리가 동화 두 스푼의 첫 번째 장을 열게 되었어요. 아, 첫 번째 장을 펼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 모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그럼 민영씨가 동화 두 스푼이 어떤 방송인지 동화인들에게 설명해 줄래요? 그럼요. 동화 두 스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사연을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는 방송입니다. 한 동화의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등장인물의 사연을 소개해 주기도 하죠. 맞아요. 더불어 사연과 관련된 사회 이슈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도 그렇답니다. 그럼 1부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좋은 일만 생각하기. 눈을 뜨면 달콤한 햇살 싱그러운 불창 흐르고 모카라떼 가득 담아 작은 대 선영씨,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소개할 사연은 무엇인가요?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동화 속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로 많이 나오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괴롭히는 동물이라. 아, 혹시 늑대 아닌가요? 빨간 모자나 늑대와 아기 염소에서 주인공들을 공경에 빠뜨리잖아요. 와, 맞았어요. 많은 동화 속의 늑대는 주인공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연을 보내준 늑대는 반대로 주인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사연이 궁금하네요. 어서 사연을 소개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첫째와 지금 소송 중인 늑대입니다. 원인이 된 사건은 꽃이 활짝 피었던 어느 날 일어났는데요. 에치! 오늘따라 꽃가루가 엄청 날리네. 계속 재채기도 나고. 빨리 집에나 가야겠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뭐가요? 아니, 내가 귀찮기도 하고 자재 비용도 아끼려고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는데 방금 그쪽이 재채기로 내 집을 망쳤잖아.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재채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로 어떻게 집이 망가집니까? 이거 보세요. 원래는 여기 커다란 내 집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지푸라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한 재채기로 집이 망가졌다고 해도 세상에 재채기로 무너지는 집이 어딨어요. 이거 그쪽이 부실공사한 거 아닙니까? 아, 됐고, 난 내 집이 없어졌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해결해야겠어요.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간 첫째 아기 돼지는 얼마 뒤 저에게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재채기로 집이 무너졌다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재채기로 집이 무너졌다면 잘못은 부실공사를 한 첫째에게 더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늑대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사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21의 Baby I Miss You 듣고 올게요. 네가 보고 싶어 아직 표현할 수 없지만 Boy I miss you so much 너의 모습이 떠올라 하루 종일 all I'm doing all day is thinking about you. 민영씨, 첫 번째 사연을 들으니 어떤가요? 확실히 동화 속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늑대와는 다른데요. 반대로 늑대가 불쌍하고
주인공인 첫째 아기 돼지의 모습이 조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나요? 그럼 민영 씨, 사연과 비슷하게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이슈가 된 곳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아, 제2 롯데월드를 말하는 거죠? 얼마 전 제2 롯데월드의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해 관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대형 유리문이 고객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와 더불어 아쿠아리움의 수도가 7cm가량 균열이 일어나 물이 새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누수로 인해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는 수준까지 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샜다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러한 작은 균열에서 시작하여 만약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쿠아리움 밑에 바로 변전소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변전소요? 만약 아쿠아리움이 무너져 변전소에 물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쿠아리움에 4,780톤의 물이 변전소에 들어간다면 먼저 사람들의 누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2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2롯데월드와 주변 지역에 어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네요. 예측을 할 수도 없다니. 얼마나 큰일이 될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럼 지금의 제2롯데월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뒤에도 제2롯데월드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재개장과 부분 폐장, 휴관을 반복했는데요. 아쿠아리움은 보수를 마치고 143일 만에 재개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균열은 인테리어였고 유리문은 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인테리어라고요? 답변이 무책임한 것 같네요. 이번 사고는 큰 인명피해 없이 넘어갔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민영 씨 말처럼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사고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분명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2롯데월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도 높아질 거고요. 이번 사건으로 부실공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만드는 기업과 건축업자들은 더욱 안전에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 민영 씨가 소개해 줄래요? 네.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첫 번째와는 반대네요. 반대요?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첫째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보냈나요? 사연을 보낸 사람은 근접했지만 내용은 틀렸어요. 바로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셋째인데요. 이번에는 셋째 아기 돼지가 나쁜 늑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과 달리 두 번째에는 늑대가 문제가 되다니 사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선영 씨가 궁금해하는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아낀다. Ayo, ayo. Yup. You know what? 요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생각이 많아. 따따따. 요즘 말이야, 너 얘기 말이야, 할 말이 많아. 따따따. 요즘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로 인해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셋째 아기 돼지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그가 제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누구세요? 셋째 아기 돼지 씨, 저는 용역업체의 늑대입니다. 이곳이 재개발 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늑대들을 위한 뉴타운 건설 때문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고 여기를 떠나라뇨. 저는 떠날 생각도 없고 그 불합리한 보상 구조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며칠 후 왜 이렇게 시끄럽지? 밖에 누구세요? 헉!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려요?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거냐고요? 뭐 하는지 지금 안 보여? 아니, 내 집을 왜 그쪽들 마음대로 없애려고 합니까? 여긴 내가 평생을 살기 위해 벽돌로 지은 내 집이라고요. 이봐, 셋째 아기 돼지. 내가 좋은 말로 했을 때 조용히 계약했으면 이런 험악한 꼴 안 보잖아. 얘들아, 다 밀어버려라!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늑대는 제 집을 철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몸으로 막아보려고 했으나 용역업체인 늑대를 당할 수는 없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은 철거를 맡기는 했는데 그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재개발 문제로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셋째 아기 돼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선영씨, 두 번째 사연 어땠나요?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본 영화 소수의견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소수의견에서도 서대문구 13구역의 뉴타운 재개발이 중심 사건이잖아요. 재개발이라는 사건이 사연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씨의 말대로 사연과 영화 소수의견에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영화 소수의견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예전에 일어났던 용산 참사인가요? 맞아요. 영화 소수의견은 상영되는 내내 2009년 일어난 용산 참사와 비유됐는데요. 용산 재개발로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현실 속 사건과 극중 내용이 묘하게 겹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당시에 크게 보도된 사건으로 기억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용산 참사는 2009년 용산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상가 세입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의 규모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합니다. 상가 세입자들도 셋째 아기 돼지와 같이 보상금을 거부하고 생존권을 주장하였네요. 그럼 셋째 아기 돼지처럼 저항도 했나요? 네, 그들은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고 용산의 건물을 점거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에 대해 용역업체와 경찰은 강제 철거를 시도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재가 일어나 안타깝게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후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검찰이 사건 발생 3주 만에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의 화염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점거농성 해산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죠. 경찰의 책임은 없다고 발표한 것인가요? 경찰은 결국 자신들의 과잉 진압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철거민 대책위원장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기소하였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용산 지역은 재개발되었나요? 용산 지역은 몇 년 동안 개발이 미뤄지다가 결국 무산되었고 이제 소규모 재개발 형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물론 철거민들의 과격 시위도 문제지만 시위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설득하는 여유가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맞아요. 아무리 재개발 사업이 중요하다지만 주인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터전을 뺏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대로 된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세심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보호를 해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민영 씨의 말처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듣고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우의 예뻐서. 예뻐서 그 얼굴이 너무 예뻐서 준비해놨던 얘기들
이선영 씨, 벌써 첫 방송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1부에서는 늑대의 사연이었던 부실공사 문제를 다루어 보고 2부에서는 재개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더 색다른 사연을 가지고 동아인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양예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